오늘 테슬라는 주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미국장에서 테슬라는 339.96달러에 마감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약 3.8%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343.61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같은 날 나스닥도 0.8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주가 같이 봐야 할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무려 3년 가까이 이어졌던 스웨덴의 테슬라 파업이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스웨덴 금속노조 IF 메탈은 테슬라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을 모두 회사에서 정리하면서 더 이상 파업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밝혔고 8월 19일부터 쟁의 행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테슬라 압제 끝났다, 이제 오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변하지 않으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졌고 미국 국채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성장주 전체에 다시 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밖에서는 금리 부담이 조금 낮아졌고 안에서는 오랫동안 끌어온 유럽 노동 갈등 하나가 일단락되는 흐름이 동시에 나온 겁니다. 먼저 오늘 상승부터 제대로 봐야 합니다. 테슬라가 하루에 3% 넘게 오르면 마음이 급해져요. 며칠 동안 답답했던 분들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건가 생각하게 되고요. 현금 대기자는 더 늦기 전에 따라가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상승을 테슬라 개별 호재 하나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보합으로 나오면서 시장은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낮춰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약 65%까지 반영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4.64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환경이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판매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보택시와 FSD, 옵티머스,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가능성까지 현재 주가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먼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더 크게 깎습니다. 반대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같은 미래 사업이라도 시장이 조금 더 높은 값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특별한 신제품 발표가 없는 날에도 금리 하나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상승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웨덴 뉴스가 붙었습니다. 이 갈등은 2023년 10월 테슬라 정비사들이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다른 북유럽 노조들까지 연대 행동에 나서면서 테슬라의 유럽 노동 정책을 둘러싼 상징적인 싸움으로 커졌습니다. 테슬라는 스웨덴에 자동차 생산 공장은 없지만 현지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번호판 배송과 정비, 각종 서비스 영역까지 연대 행동이 확대되면서 꽤 오랫동안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그 갈등이 이제 사실상 종료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스웨덴 파업이 끝났기 때문에 테슬라가 3.8% 올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나스닥도 올랐고 미국 국채 금리도 내려갔습니다. 기술주 전체로 돈이 들어온 날이었어요.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힘은 오히려 거시 환경에서 더 크게 들어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스웨덴 파업 종료는 그 위에 테슬라 개별 부담 하나가 줄어드는 재료로 붙은 겁니다. 왜 올랐는지를 정확하게 나눠야 다음 대응도 달라집니다. 그럼 파업 종료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운영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파업이 계속 길어지면 차량 정비와 서비스, 고객 경험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요. 다른 북유럽 노조의 연대 행동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IF 메탈이 쟁의 행동을 중단하면서 당장 계속 확대되던 불확실성 하나는 낮아지게 됐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한 건 아닙니다. 노조 측도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됐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좋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대신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고 IF 메탈은 이를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파업은 끝나더라도 유럽 노동 문제 전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주가 볼 건 테슬라가 이겼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현지 서비스가 안정되는지, 소비자 경험이 좋아지는지, 다른 국가로 비슷한 갈등이 번지지 않는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훨씬 큰 숙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마진입니다. 로보택시입니다. 그리고 AI에 들어가는 엄청난 투자비가 언제 실제 돈으로 돌아오느냐는 문제입니다. 최근 시장이 계속 걱정하는 것도 자동차 가격 경쟁이 수익성을 누르는 부분과 AI 및 로보택시 및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스웨덴 파업 하나가 끝났다고 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시장은 다시 숫자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 상승을 보고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은 급하게 따라붙는 겁니다. 금리도 내려왔다. 파업도 끝났다. 이제 악재가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붙이면 사람 마음이 굉장히 급해져요. 근데 다음 거래에서도 상승이 이어지려면 지금 상승을 만든 조건이 유지돼야 합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튀지 않아야 하고요. 나스닥과 엔비디아 같은 AI 성장주의 수급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체 거래 대금도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권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상승할 때 계절을 한번 보세요. 이미 테슬라 비중이 상당히 커져 있는데 오늘 상승을 보고 다시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대장으로 거래 대금을 끌어오면 남은 물량으로 추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전체는 강한데 테슬라 거래 대금이 줄고 고점을 지키지 못한다면 일부 수익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본정권에 있는 분은 내 평균 단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보다 테슬라의 실제 돈이 계속 붙는지를 보세요. 내 가격은 시장이 모릅니다. 시장에는 금리와 수급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중요합니다. 손실권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3.8% 반등했다고 바로 물타기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수익성과 AI 투자 부담, 로보택시 확장 속도 같은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거래 대금이 돌아오고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안정되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자체 수급이 붙는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테슬라가 크게 움직이는 날은 기사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테슬라 상승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자 물가와 부채금리 하락에서 시작된 성장주 전체 자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테슬라 자체의 로보택시와 AI, 유럽 리스크 변화 같은 개별 재료를 보고 움직이는 자금입니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테슬라가 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를 열어두었습니다.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는 장 시작 전부터 금리부터 확인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는지 내려온 수준을 유지하는지 보고요. 나스닥 선물이 전날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와 반도체 ETF에서 AI 자금이 살아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프리마켓까지 연결합니다. 테슬라가 프리마켓에서 강해도 금리가 다시 급등하면 추격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조용해도 금리가 안정되고 엔비디아와 나스닥에 돈이 들어오면 정규장에서 테슬라까지 순환이 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 프리마켓에서는 상승률보다 거래 대금을 봅니다. 전날 3.8% 올랐다고 다음 거래에서도 같은 힘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최근 미국장에서 339.96달러에 마감했고 장중에는 343.61달러까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특정 가격을 바로 뚫느냐가 아닙니다. 눌릴 때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다시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붙는지,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보다 돈이 계속 남아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정규장이 열리면 첫 30분 동안 테슬라와 나스닥을 같이 봅니다. 나스닥도 강한데 테슬라가 더 강하고 거래 대금까지 늘어나면 시장 자금과 테슬라 개별 수급이 함께 들어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는데 테슬라만 밀리기 시작하면 전날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봐야 하고요. 테슬라 혼자 강한데 엔비디아와 반도체 ETF가 약한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상승은 흔들릴 때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 국채금리와 엔비디아를 같이 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지만 주가의 성격은 상당 부분 AI 성장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FSD와 로보택시, 옵티머스, 자체 AI 칩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엔비디아와 AI 인프라가 강해지면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다시 뛰고 AI 반도체에서 돈이 빠지면 테슬라 개별 뉴스가 좋아도 주가가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스웨덴 파업 종료 역시 실제 수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F메탈은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쟁의 행동을 8월 19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주가를 며칠씩 끌고 갈 재료인지 하루 관심으로 끝날지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테슬라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보고요. 유럽 판매와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붙는지도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것과 기관이 그 뉴스 때문에 비중을 늘렸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파업 하나만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테슬라는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 회복뿐 아니라 FSD의 규제 승인 확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FSD 승인이 확대되면 소프트웨어 사업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종료와 서비스 안정, 자동차 판매, FSD 승인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같이 좋아지기 시작해야 유럽 사업 전체를 다시 평가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의 호재를 5배로 부풀리기보다 다음 숫자가 붙는지를 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장중 상승이 계속된다면 돈이 어디까지 퍼지는지도 확인합니다. 테슬라만 오르는지 엔비디아와 반도체 ETF까지 함께 강한지 보고요. FSD와 로보택시 관련 종목까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봅니다. 테슬라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주변 성장주까지 돈이 확산되면 시장이 위험 자산을 넓게 사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만 혼자 급하게 올라가고 주변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면 단기 차익 실현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승은 한 종목의 퍼센트보다 돈이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에서 확인됩니다. 하락이 나온다고 바로 공포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테슬라가 밀리면 먼저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튀는지 확인하고요. 나스닥과 엔비디아까지 같이 밀리면 성장주 전체 차익 실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도 안정적이고 나스닥도 괜찮은데 테슬라만 거래량을 크게 동반해서 밀리면 개별 수급을 다시 봐야 합니다. 같은 음봉이라도 원인이 다릅니다.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것과 테슬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 에서는 그래서 계좌 상태도 같이 나눕니다. 수익권은 추격보다 수익 보호를 먼저 보고요. 본전권은 평균 단가가 아니라 테슬라의 상대 강도와 거래 대금을 확인합니다. 손실권은 하루 반등을 복구 기회로 착각하지 않고 실제 수급이 돌아오는지 기다립니다. 현금 대기자는 이미 급등한 가격을 쫓지 않고 눌림에서 매도세가 줄면서 다시 거래 대금이 붙는지를 봅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와 나스닥이 다시 흔들리면 방향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계좌에서는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다음 변동을 버틸 현금과 비중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장 마감에서도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했던 테슬라가 종가까지 고점을 지켰는지 확인하고요. 거래 대금이 장 후반에도 남아있는지를 봅니다.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함께 강하고 테슬라도 고점 부근에서 마감한다면 시장과 테슬라, 개별 수급이 같이 살아있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는 강했는데 종가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 추격 매수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후에서 로보택시나 FSD, 사이버캡과 관련된 추가 소식이 붙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사이버캡의 샌프란시스코 도로 시험과 스타링크 통합 같은 새로운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장이 끝났다고 뉴스가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3.8% 올랐으니까 이제 더 오른다가 아닙니다. 왜 올랐는지부터 분리합니다. 금리 하락 때문에 들어온 돈인지, AI 성장주 전체로 들어온 돈인지, 테슬라 개별 재료를 보고 들어온 돈인지 확인하고요. 그 원인이 다음 장에서도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원인이 유지되면 추세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다시 뛰고 나스닥이 무너지는데 테슬라까지 거래대금이 빠지면 전날 올랐다는 이유로 무조건 버티지 않습니다. 뉴스보다 원인을 보고 가격보다 돈을 보는 방식입니다. 특히 좋은 뉴스가 연속해서 나오는 날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파업이 끝났다는 기사를 보고 테슬라를 사고요. 사이버캡 뉴스가 나오면 더 사고요. 금리가 내려왔다는 기사까지 보면 또 비중을 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3번의 매수가 전부 같은 테슬라 한 종목에 들어갑니다. 뉴스는 3개지만 계좌 위험은 하나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추가될 때마다 더 사는 게 아니라 기존 수급이 그 뉴스까지 받아낼 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거래대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좋은 뉴스가 많아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봐야 하는 게 ETF입니다. 엔비디아 한 종목만 오르는 것과 반도체 ETF 전체에 돈이 들어오는 건 다릅니다. 테슬라도 똑같아요. 테슬라 혼자 강한 것과 나스닥, 성장주 ETF, AI 관련주까지 함께 움직이는 건 상승의 질이 다릅니다. 업종 전체에 돈이 퍼지면 테슬라가 눌렸을 때 다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을 볼 수 있고요. 테슬라만 고립돼서 오르면 개별 재료가 소진된 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테슬라 주변의 돈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과 큰 자금은 하루 동안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는 테슬라를 사다가 오후에는 엔비디아나 반도체로 돈을 옮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초반에는 AI 반도체가 강하다가 장 후반 테슬라가 거래대금을 받아오면서 대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테슬라가 강했다고 그날 끝까지 대장이라고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누가 거래대금을 계속 끌고 가는지 봐야 합니다. 대장이 바뀌면 추격할 종목과 지켜야 할 종목도 달라집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가 아닌 곳에서 개인 메시지로 먼저 접근하거나 별도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칭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비공식 오픈 채팅방이나 개인 계정을 통해 먼저 연락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공식 안내 경로에서는 장전부터 나스닥 선물과 미국 국채금리, 테슬라와 엔비디아 프리마켓을 확인하고요. 정규장에서는 거래대금과 ETF, 로보택시와 AI 인프라 수급을 연결해서 보고 장마감과 시간에까지 큰 돈이 실제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흐름으로 돌아와 볼게요. 테슬라가 339.96달러에 마감하면서 약 3.8% 오른 건 분명 강한 움직임입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졌고 미국 10년물 부채 금리도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2023년부터 이어진 스웨덴의 장기 노조 갈등까지 종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분명 테슬라 주주에게 나쁜 조합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예요. 국채 금리가 다시 피지 않는지, 나스닥과 엔비디아에 들어온 돈이 계속 남는지, 테슬라의 거래대금이 종가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권은 수익을 지키고요. 본전권은 내 가격보다 수급을 봐야 합니다. 손실권은 하루 상승에 복구를 걸지 말고요. 현금 대기자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가장 비싼 구간은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시장 환경이 좋아졌고 테슬라의 개별 부담 하나도 줄었습니다. 이제 이 힘이 하루짜리 반응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실제 추세로 이어지는지를 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흥분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